네, 이어서 10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는 양금신부 중대업의 일부분이고요. 나는 여창가고 우락이 나왔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곡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속에 그 문헌 속에 가곡과 관련된 악곡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불려지는 그 가곡이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가의 악곡은 궁의 율명, 가의 악곡의 궁의 율명을 궁음을 율명으로 쓰고 라고 나왔는데요. 자, 가의 악곡의 궁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가 평조 계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평조 계면이라고 한다는 말은 계면은 계면인데 낮은 키의 계면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임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궁음을 율명으로 쓰고 라고 했으니까 얘의 악곡의 궁은 임종인데 정확하게 쓴다고 한다면 배임종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써주실 때 배임종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임종이라고 써주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써주는 거다. 이거를 지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율명은 옥타브 관계없이 한글로 쓸 것.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옥타브 관계를 따졌을 때 인변을 달아서 배임종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옥타브 관계 없이 한글로 써라 라고 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참고하여서 가의 기읍 구음, 가의 기읍 구음을 이거예요. 그죠? 이거를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우리가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연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역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문제에 있었네요. 그죠? 기역의 합자보의 뜻을 설명할 것이라고 하는데 대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5개를 누르는 거예요. 자, 어떤 손가락을 가지고 모지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어미모자 쓸 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있는 거고 대현 5개 모지로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괴를 짚고 있는 자리까지. 지금 괴가 짚고 있는 자리는 대연 5개에서 짚고 있으니까 줄의 순서가 문현, 유현, 대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문유대까지 대현의 5개를 지금 모지로 짓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기역 부분은 잠시만요. 기역 부분은 대현의 5개를 모지로 짓고 문현, 유현, 대현을 연주를 하는 것이 이 합자 기보법에 대한 거가 지금 나오고 있었죠. 앞에서는 악조에 대한 걸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를 참고하여서 기역의 구름 이거를 현행 거문고 구음으로 바꿀 것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대형까지 연주되는 요거가 이거를 정확하게 사실 뭐 이 당시에 구음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무슨 사르랭이든지 사점냉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무튼 얘를 현행 거문고 구음. 그러면 현행 거문고 구음에서 문유대까지 그죠? 세 개의 현을 거쳐서 지금 소리가 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난댔어요? 슬기둥 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음으로 바꿔서 소리를 지금 바꿔서 쓸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구음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자, 검은고 구음으로 할 때 슬기 둥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가 바로 어때요? 이 합의 임이 나는 것은 대연의 위치거든요. 그죠? 대연의 위치.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금방 우리가 정관부에서 봤던 합의 임자리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그죠? 대연의 5개짜리 나오는 이 부분. 자, 지금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연주를 할 때 둥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슬기둥이라고 나오는 거가 지금 검은고의 구음으로 바꿔서 써라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슬기둥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됐어요. 쓰시면 됐는데 이제 약간 이제 좀 이런 답안도 나오더라라는 거에서 어떤 말을 들었냐라고 하면 대어 5개를 모지로 짚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지로 짚었으면 선생님 이게 슬기등 아닌가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모지라고 하는 거, 자 여기가 우리가 장지, 그 다음에 우리가 유연은 어떻게 해요? 421로 운지를 하고 대연을 운지를 할 때는 321로 운지를 한댔어요. 왜냐면 유연이 더 낮은 몸 쪽에 가까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연주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유연은 421로 운지를 하고 있을 때 지금 그대로 대연으로 움직이면 이 4일이 321로 가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지가 위에 있어서 모지를 가지고 연주한다는 게 위에 그 고문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 1번을 쓰는 모지를 쓰는 이건 손가락 번호예요. 모지를 쓰는 슬기등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슬기징도 되겠네? 그러지? 왜냐면 모지로 우리가 자 4, 2, 1 이렇게 운지를 했었을 때 운지를 더 이렇게 높게 연주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벌려가면서 운지를 하죠. 그때 우리는 이 번호를, 이 구음을 어떻게 읽냐면, 당동징, 징투, 징쓰리, 이런 식으로 읽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덩둥등, 징원,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긴장된 상황에서 이 문항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가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약간 말을 좀 어렵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차 하면은 틀릴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적게 하신 분이 아니죠. 그럼 모지는 그런 소리가 일명이 구음이 나더라라는 거를 너무 열심히 애운 나머지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뭐 슬기등 뭐 이렇게 쓰셨던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전체의 어떤 문항의 구성을 보면은요. 그 뒷면에 무언가를 고려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항을 만들었다기보다도 그냥 이 자체에 지금 슬기등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셔서 슬기등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의 악조를 가의 기읍, 그러니까 가의 니은에서 사용돼. 이 가의 니은에서 평조 개면조라 했잖아요. 그러면 평조라고 하는 거의 반대측에는 우조, 그죠? 낮은 조, 높은 조, B플랫조, B플랫보다 4도 2에 E플랫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황종키, 이거는 B플랫키, 임종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키는 어때요? 우조라고 써줘야지 황종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조. 그 다음에 모두가 우락이기 때문에 평조, 우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모두가. 그죠? 음의 간격이. 그래서 얘는 어때요? 우조, 평조라고 해서 악조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항은요. 가곡을 내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런 스타일도 많아요. 제가 아마 그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하고 모의고사랑 문풀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실제 악곡은 이렇게 뭐 가지고 오지만 물어보는 거는 어떤 기본적인 이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악조에 대한 거라든지 혹은 뭐 합자부 기보법에 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육보, 구음에 대한 것을 읽는 거라든지 이런
이론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제시가 가곡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문항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네 개의 조는 양금신보를 통해서 많이 봤었고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악보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이제는 악보에 있는 그 한문을 어느 정도는 좀 읽고 그 악곡에 대한 특징을 얼른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연습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문항을 이건 이제 저희 연습하는 거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낮은 조가 중심, 그러니까 B 플랫조, 금방 우리가 봤던 평조, 낮은 조가 되는 이 중심이 되는 악기, 그러니까 평조라는 것을 사용하는 평조, 낮은 키를 사용하는 악기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보면은 어때요? 지금 평조, 계면조라고 해서 지금 이 고문헌에서 사용되는 이게 평조 그 단소가 평조의 낮은 키를 가지고 사용된 소를 사용했다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평조, 계면조, 그다음 평조, 계면조 이런 이 악조의 어떤 특징이 고문헌에서 캐치를 하는 거에 대한 연습이 무지무지 많이 필요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악조에 대한 거 앞으로도 악조 문제는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이런 고문헌이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좀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10번 문항 해설을 마치고요.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